이준 소장님 이렇게 급하게 오신다고 차 키를 가지고 내리셔가지고 차는 떠났고 키는 저한테 있습니다. 키는 여기 있는데 차는 떠났. 시동 끄면 이제 안 걸리는 상황인데 이렇게 저희가 급하게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연초에 2021년 전망을 해주셨고 이제 하반기가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이준 소장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무척 바쁘게 지냈습니다. 요즘 뭐 예. 일주일에 한 4일 뭐 제주도부터 해갖고 막 서울까지 계속 출장. 야. 오늘도 지금 전라도 광주 갔다 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그냥 이제 몸만 내리고 차는 이제 바로 떠나는 예, 상태인데 지난 영상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습니다. 보시고 참고가 많이 되고 그때 이야기하신 대로 흐름이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보합 상태로 이렇게 쭉 가면서 일부 좀 오른 데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반기 조금 과연 정말 폭락설 지금 뭐 좀 갈리는 것 같아요. 6대4 정도로 갈리는 것 같은데 이제는 폭락할 것이다. 거품이 완전히 버블이 무너질 것이다. 아니다. 아직까지는 폭락 요인보다 상승 요인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갈리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제가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폭락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폭락이라는 것들이 오면 부동산 시장은 시장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진짜 국가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아, 부동산 시장에서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 제일 큰 게 기간에 대한 위험입니다. 기간에 대한 위험. 사실은 우리가 2008년도에 막 부동산 폭락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2008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던 것들은 한 3.8%밖에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왜 그 시기에 폭락했다고 느껴지냐 하면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25%막 이렇게 할인을 해갖고 예. 폭락한 거로 보이지만 실제 아파트 가격의 하락률은 4%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 한 3, 4년 동안 정확하게 따지면 대구가 40개월 연속 하락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 이제 그 기간에 대한 위험이 있는 거지. 만일에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버리면 이게 부동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금융기관부터 해갖고 사실 나라가 그렇죠. 어떻게 절단- 보면은 이제 뭐 건설사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매입하는 어떤 자금을 대출해준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겠네, 그죠? 그렇죠. 굉장히. 이제 지금부터 위험하다고 제가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었을 때 7월 달에 1차적으로 이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11월 달까지가 여기 지금 1차 위기가 들어갈 건데요. 예. 실제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닿는 거는 그 1차 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는 게 9월에서 11월 사이에 아마 오게 될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11월 달에 대구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거의 한 6,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이게 예. 한 달에.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대구에 한 12,500호 정도 필요하다고 할 때 거의 반 정도의 물량이 한 달에 사실 쏟아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조금 일찍 뭐 전세가 나올 수도 있고 매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집 찾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물량적인 측면에서 아마 11월 달에 1차적인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이 1차적인 위기는 사실은 어떤 심리적인 위기로 해갖고 이렇게 연말까지 그대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어떤 위기가 내년에 사실은 이제 상당히 위험한 형태로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내년도로 넘어가면 예. 멸실 물량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아,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보면은 멸실 물량들이 뭐 3,000세대, 5,000세대, 네. 6,000세대 이러다가 2019년입니까? 10,000세대가 이제 멸실 세대인 거예요. 사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내후년에 이제 3만 호 정도 대구에 이제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멸실 세대 규모가 좀 크다고 봐야 되는데 내년에는 그게 이제 확 줄어준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주택 수요라는 게 언제 생기겠습니까? 하나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사 왔을 때,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이제 가구가 세분화됐었을 때, 예. 그다음 사실은 수요가 생길 수 있는 거는 내가 집을 부숴왔을 때 일시적으로 생기는 예. 멸실 수요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멸실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죠. 예. 문제는 뭐냐면 올해까지 아파트 작업을 해놨던 땅들이 대부분 올 연말 내년 연초에 멸실이 끝나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서는 사실은 이 멸실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2011년도에도 우리가 똑같이 경험을 했었는데 예. 2011년도에 우리가 주택시장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느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0년도, 11년도 넘어올 때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멸실이 끝난 상태에서 사업 승인을 받거나 이러한 단지가 거의 한 4, 50개 단지가 예.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하. 근데 물량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멸실을 하든지 간에 과수요가 안 생기니까 예. 시장의 어떤 공급량이 계속 데미지를 주면서 이제 어려운 상태로 갔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11년도, 12년도 미분양이 해소가 되면서 예. 그때 이제 건설사든지 이렇게 할인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이제 바닥을 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이 사실은 이렇게 묘하게 오버랩이 되지만 문제가 되는 게 2011년도와 2021년도의 대구는 사실 묘하게 오버랩이 되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예. 우리가 2011년도, 우리가 2008년도에 대구의 미분양 요 자체가 한 2만 세대 정도 있었거든요. 예. 이 미분양이 2010년도, 11년도 넘어갈 때는 전부 다 악성 미분양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악성 미분양은 되니 이제 준공 후 미분양.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가는 왜 이렇게 시간이 되면 계속 준공은 늘어나고 수요가 안 빠졌으니까. 근데 지금의 이제 상황은 뭐냐면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프리미엄까지 붙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공급량이 똑같이 많았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물량이 많았지만 건설사가 우리끼리 한 말로 그냥 절단 났으니까 예. 그러면 자기가 할인 분양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거기에다가 할인 전세를 하든 간에 일단 다 그렇죠. 채워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물량들이 다 해소가 됐죠. 예. 그러면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많은 물량들이 다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심지어는 작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까지 프리미엄이 붙어서. 예.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과거에는 분명히 학습 효과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예. 새 아파트하고 헌 아파트 있었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됐나 하면 새 아파트가 비싸니까 새 아파트를 처분하고 대부분 헌 아파트를 입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헌 아파트는 별로 안 올랐는데 새 아파트는 거의 배 이상 올라버렸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결국은 헌 아파트를 버리고 새 아파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구의 주택 가격이라는 부분들이 탄력성이 전국에서 제일 크다는 겁니다.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경제나 부동산 시장이 취약하다는 거거든요. 그거에서 이제 우리가 반증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대구의 어떤 GRDP나 1인당 어떤 대구의 어떤 소득 자체가 전국 꼴찌지 않습니까? 예. 제주도를 제외하면. 예.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대구의 어떤 소득이나 기본의 어떤 자산가들은 많지만 예. 우리가 벌어서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갈 때는 왜 올라갈까요? 대구가 그만큼 먹을 게 없으니까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거고요. 예. 그럼 빠질 때는 왜 제일 많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희들 한 20년 동안 봤었을 때 올라갈 때 내려갔을 때 어떤 가격 탄력성이 너무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저희들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죠. 외부 공격에도 취약하고. 대구의 특성이 또 그런 특성이 예, 있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예. 지수가 몇 프로 올랐다, 몇 프로 올랐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실거래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정원에서 시세를 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예. 거거든요.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감정원에서 대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았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 0. 몇 프로 하락한 것이 아니라 예. 최소 3에서 5%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심리가 꺾여야지만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럼 벌써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보합해서 왔다 갔다 하고 예. 언젠가는 꺾이겠죠, 그죠? 꺾이게 됐을 때는 벌써 시장이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셔도 안 됩니다. 근데 시장 근데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부분들도 사실은 안 되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부동산 상담을 하면서 그럼 집을 어떻게 계획하면 본인이 10년 이상 보유할 자신이 있으면 지금도 살아. 왜? 3, 4년 조정받더라도 뭐 5년 조정받 또다시 그냥은 우상향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간 봤을 때 우상향으로 간다.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시는 분 집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7, 8년 됐다. 예. 근데 그게 10년 보유하시면 27, 8년 되니 예. 언젠 또 이게 재건축할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 예. 예를 들어서 10년만 보유하면 또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렇게 해놔놓으면 앞으로 한 5, 6년간은 쏟아질 건데 문제는 이 5, 6년 지나고 나면 또 한 4, 5년간 집 안 짓는다. 지을 수가 없잖아요. 땅이 없으니. 그렇죠. 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것을 사실 반복을 하는데 예. 이제 과거에 우리가 10년 주기설, 7년 주기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흐름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정권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미스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을 믿지 않고 계속 가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한 10년째 계속 가격만 올라버렸단 말입니다. 예. 분양가가 대구가 거의 한 108% 정도 올랐더라고 2010년도 기준에 했었을 때. 그리고 3.3 아파트당 가격은 거의 매매가로 따지면 거의 한 20, 30%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3 제곱미터당 가격만 봐도 10년 동안 뭐 분양가는 거의 2배 정도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올랐던 부분들은 뭐냐? 그럼 계속 이 상태로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오거든요. 내 소득이 과연 10년에 비해서 2배가 올랐느냐? 사실은 10년 전보다 소득이 더 떨어지신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 10년 동안 올라지 않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산이 그만큼
나는 가만히 벌고 있는데 내 자산이 줄은 정부가 사실은 이것저것 하실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왜냐면 가계대출이 이만큼 증가해버렸고 맞아요. 가계대출 회수를 안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동안 이 가계대출을 누가 가져갔느냐? 근데 과연 다주택자들이냐? 과연 법인이 다 가져갔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집 없는 사람들이 자꾸 올라가고 이런 집들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내가 집을 사고 아니면 한 개 더 사고 맞습니다. 사실 연끌이 왜 생겼겠습니까? 예. HF니까 주택금융공사에 들어가면 주택구입부담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예. 주택구입부담지수는 대구가 이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건 아하. 뭐냐면 심리는 떨어지고 있고 주택을 부담할 수 있는 지수는 높아지고 예.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모든 어떤 지수들을 쭉 봤었을 때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뭐 정말 좋은 포인트들 짚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몇 가지 우리가 이제 그런 지수들을 참고할 만한 사이트를 이렇게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국토연구원하고 국토연구원에 들어가시면 이제 부동산 심리 지수가 나오거든요. 그걸 예. 보시면 매달 볼 수 있는 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예. 이제 주택금융공사에 들어가시면 주택구입부담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담지수를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상황을 좀 예측할 수 있고 여러분 좀 많이 아시는 이제 부동산원에 들어가시면 부동산원 여기 가면 이제 실거래가 지수라든가 부동산 거래량이라든가 거래량. 아파트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예. 이제 이런 걸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국민은행이나 뭐 부동산 1사 같은 또 민간 회사에 들어가셔서 직방 이런 데 들어가시면 예예예. 좀 더 약간 쉽게 그래프화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참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전문가들하고 많이 상담하시고 한번 여러 더. 사람들하고 예. 한 번 더 짚어보시고 그렇게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쭉 살펴보시고 정보를 모아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랜만에 네. 오셨는데 오늘 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출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제가 겨울에 출연하고 이제 여름 끝날 때 왔는데 예. 지금 연일 요 보니까 막 콜롬비아도 왔다 갔다 하시고 예, 갔다 왔습니다. 뭐 그렇게 아유. 지금 상당히 좋은 정보 많이 나오는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